Global markets react to Middle East escalation. Oil prices soar. 멈춰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영상은 영화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2026년 3월 유가가 배럴당 116달러를 돌파했고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됐으며 미 해병대가 페르시아만을 향해 이동 중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아침 트루스 소셜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호르무즈 해협이 즉시 개방되지 않는다면 이란의 모든 발전소, 유전 그리고 카르그 섬을 완전히 폭파할 것이다. 트럼프는 오늘 이란의 새롭고 더 합리적인 정권과 전쟁을 끝내기 위한 진지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면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유전, 카르그 섬을 완전히 폭파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발언 오늘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무려 38년 전 그가 41살의 부동산 재벌이던 1988년에 이미 이 말을 했습니다. 1988년 트럼프는 자신의 책 거래의 기술의 영국 홍보 투어 중이었습니다. 영국 가디언지 기자 폴리 토인비와 인터뷰를 했는데 기자가 물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이란에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란에 강경하게 나갈 것이다. 그들은 심리적으로 우리를 이기고 있고 우리를 바보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다. 우리 병사나 배에 총알 한 발이라도 쏜다면 카르그 섬을 박살낼 것이다. 들어가서 점령해버릴 거다. 이란은 이라크도 못 이기면서 미국을 밀어붙이고 있다. 세계를 위해서 그들에게 맞서는 게 옳다. 1988년이면 지금으로부터 38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 이미 트럼프는 카르그 섬이라는 특정 섬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허풍이 아닙니다. 이 발언이 충격적인 이유는 단순한 간경 외교론이 아니라 이란 경제를 단 하루 만에 마비시킬 수 있는 특정 목표물의 이름을 정확히 지목했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왜 그토록 이란에 적개심을 품었을까요? 모든 것은 19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란 혁명 직후 이란 학생들이 테헤란 미국 대사관을 점거했고 미국인 52명을 444일간 인질로 붙잡았습니다. 트럼프가 33살이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 미국인들에게 국가적 굴욕으로 각인되었습니다. 트럼프가 이란의 적대적인 감정을 갖게 된 뿌리는 바로 이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9년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은 이란을 미국을 굴복시킨 국가로 각인시켰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내내 이어진 이란-이라크 전쟁, 이른바 탱커 전쟁. 당시 이란과 이라크는 서로 상대방 유조선을 공격했고 수십 척의 선박이 격침됐습니다. 트럼프의 눈에 미국은 이 혼돈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끌려다니는 나약한 나라로 보였습니다. 이 맥락에서 트럼프는 1987년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보스턴 글로브에 95,000달러를 들여 전면 광고를 실었습니다.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다른 나라 방어에 돈을 쓰는 것을 멈춰라. 이것이 훗날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로 발전하는 트럼프 외교관의 원형입니다. 자, 이제 카르그 섬이 도대체 뭔지 알아야 합니다. 카르그 섬은 인천 영종도 정도 크기의 좁고 긴 형태의 소형 산호섬으로 이란 해안에서 불과 약 25km 떨어진 페르시아만 북동쪽에 위치합니다. 이란 원유 수출의 약 90%를 담당하며 이란 내륙의 유전에서 해저 파이프라인을 통해 공급받은 원유를 거대 유조선에 선적하는 역할을 합니다. 왜 하필 이 섬이냐고요? 페르시아만 대부분의 해안은 수심이 얕아 대형 유조선이 접근하기 어렵지만 카르그 섬 주변은 심해라서 초대형 유조선이 직접 접안할 수 있습니다. 천연 조건이 만들어준 이란의 유일한 석유 수출 허브인 셈입니다. 경제적 규모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카르그 섬에서 발생하는 원유 수출 수익은 2025년 기준 약 530억 달러로 이란 GDP의 약 11%를 차지합니다. 단순한 항구가 아닙니다. 이란은 이 원유 수출 수익의 상당 부분을 군대에 배정하고 혁명수비대가 직접 원유를 판매하는 구조라서 카르그는 이란 경제의 동맥이자 이란 군사력의 자금줄입니다. 쉽게 말하면 카르그를 장악하는 것은 이란이라는 국가기계의 전원 플러그를 뽑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가상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지금 실제로 진행 중인 전쟁입니다. 2026년 3월 13일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 미군이 카르그 섬에서 중동 역사상 가장 강력한 폭격 작전 중 하나를 완수했다고 선언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 공습에서 카르그 섬의 군사 목표물 약 90개를 타격했으며 이 중에는 해군 기지, 기뢰 저장 시설, 미사일 벙커가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단 트럼프는 한 가지를 아직 남겨뒀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이프라인은 남겨뒀다. 파이프라인을 재건하려면 수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라고 트럼프는 말했습니다. 이건 협박의 레버리지를 유지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 결과는요?
유가는 배럴당 116달러를 돌파했고 이는 전쟁 발발 이후 50% 이상 상승한 수치로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당시 기록인 46% 상승을 뛰어넘는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엑시오스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카르그 섬을 점령 또는 봉쇄하는 계획을 검토 중입니다. 백악관 내부 관계자는 약 한 달 더 이란을 공습으로 약화시킨 뒤 섬을 점령하고 이를 협상 레버리지로 사용하겠다는 구상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점령이 가능할까요? 현재 미 해병대 약 5,000명과 미 육군 82 공수사단 병력 1,000명이 중동으로 이동 중이며 수직 이착륙기와 상륙 장비를 갖춘 강습 상륙함 USS 트리폴리도 필리핀 해에서 페르시아만을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는 가능하다, 그러나 위험하다로 갈립니다. 빌라노바 대학 군사지리학 교수 출신이자 전직 육군 중령인 프랜시스 갈가노는 미군이 이미 영내에 배치한 강력한 해상 공중 전력을 고려할 때 카르그 섬 점령은 충분히 실행 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란과의 전쟁에서 카르그 섬 장악은 핵심 목표 중 하나가 되어야 하며 미국에게 협상에서 막대한 레버리지를 제공하고 이란의 선박 공격을 막는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퇴역 해군 중장 케빈 도니건은 기뢰와 미사일, 순항미사일로부터 오는 많은 위협들이 있지만 상당수가 이미 제거되거나 현저히 약화됐다. 임무는 충분히 실행 가능하다고 말하면서도 신중론을 동시에 제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점령 후입니다. 섬을 빼앗는 것보다 버티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 일부 전문가들은 점령 자체가 덫이라고 경고하는 걸까요? 이란은 이미 카르그 섬에 함정을 설치하고 추가 군사 인력과 방공 시스템을 배치하는 등 미군의 점령 시도에 대기해 왔습니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의 시니어 분석관 말콤 데이비스는 이란은 카르그 섬에 고립된 미군을 공격하며 사상자를 쌓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른바 소모전 함정입니다.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분석도 날카롭습니다. 카르그 섬 점령은 미국의 레버리지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란의 대미 공격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이란은 장거리 능력 위주로만 대응할 수 있지만 미군이 섬에 주둔하게 되면 이란은 훨씬 다양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한 번 섬을 점령하면 철수할 경우 패배로 인식될 수 있어 선택지가 극도로 제한되는 미션 크리프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들어가기는 쉬워도 나오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실제로 점령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해봅니다. 성공 시나리오. 런던대 UCL의 미 이란 관계 전문가 크리스찬 에머리는 트럼프가 기대하는 결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연간 수백억 달러 수익 손실에 직면한 이란 지도부가 항복할 것이라는 도박입니다. 자금줄이 마르면 이란은 헤즈볼라, 후티 반군 등 영내 대리 세력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하고 내부 경제난이 심화되며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구상입니다. 공화당 중진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전쟁에서 이처럼 단 하나의 표적이 전황을 극적으로 뒤바꿀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고 트위터에 썼습니다. 그만큼 이것 하나만 성공하면 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실패 시나리오. 그러나 에머리는 동시에 군사적 성공이 결코 보장되지 않으며 훨씬 더 위험한 상황으로 악화될 실질적 위험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란이 굴복하지 않고 보복에 나선다면 아미르 한드자니 퀸시 연구소 연구원은 카르그 섬의 에너지 인프라가 파괴되면 이란이 걸프 지역 아랍 국가들의 에너지 인프라에 대규모 보복 공격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집트 대통령 LCC는 이미 전쟁이 계속되면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트럼프에게 직접 중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두 가지 흐름이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하나는 협상입니다. 파키스탄이 중재자로 나서 미국의 15개 항 제안을 이란에 전달했다는 보도가 있으며 이란도 협상에 일부 응하는 제스처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이 존중의 표시로 월요일 하루 석유 유조선 20척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허용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군사 압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오늘 아침에도 트루스 소셜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카르그 섬을 포함한 이란의 모든 에너지 인프라를 파괴하겠다는 메시지를 반복했습니다. 이것이 트럼프 특유의 최대 압박 전술인지 아니면 진짜 방아쇠에 손을 얹은 것인지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1988년 한 부동산 재벌이 영국의 한 신문 기자에게 뱉은 말 한마디가 38년 뒤 문자 그대로 현실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카르그 섬 위기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이 전쟁의 방향과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페르시아만의 이 작은 섬 하나에 지금 온 세계의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